104번 중앙값, 순위 상관관계, 비모수 통계 검증 등의 통계 방법에 주로 활용되는 척도 유형은 이거 뭐죠? 우리가 중앙값, 벌써 순위가 나와 있죠. 순위, 비모수 통계 검증, 우리가 이것을 서열 측정이라고 합니다. 서열. 그래서 우리가 중앙값은 서열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래서 서열성이 필수. 그다음에 순위죠. 벌써 순위, 상관, 관계. 이것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때, 우리가 두 변수 관계를 파악할 때 수치 대신 뭐를 쓴다? 순위를 쓰는 겁니다. 순위를 사용하여 상관도를 계산합니다. 상관도 계산. 그다음에 비모수 통계 검증, 모집단의 분포,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 가정하지 않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보통 우리가 주로 데이터 순위 정보를 합니다. 주로 데이터의 순위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순위 정보. 그래서 답은 2번 서열 측정입니다. 105번 다음 중 가장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가감승제. 다 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명사등비에서 뭐죠? 명사등비 비율입니다. 비율이 제일 크죠. 적용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다 가능. 그래서 비율 3번. 106번 측정 수준의 특성상 지역별로 측정된 실업률의 사칙 현상이 실업률 사칙 현상이 다 가능하고 우리가 가감승제 다 가능해야 됩니다. 다 가능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다. 범위는 모두 가능. 가감승제 다 가능한 우리가 사칙 현상이 모두 가능. 4번. 107번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뭐뭐 순으로 얻어진 자료가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 많으며 보다 정밀한 분석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제일 큰 거 순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게 당연히 명목, 서열, 등간 비율이 제일 크다. 부등호 범위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답은 4번. 108번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척도는 계량화를 위한 도구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본서 척도 이제 나오는 거 142쪽 기본서 3에 나오죠. 1번 척도는 계량화를 위한 도구이다. 맞습니다. 2번 불연속은 척도의 중요한 속성이다. 척도는 불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입니다. 연속이다. 당연한 거죠. 3번 척도 구성은 항목은 어떻다? 단일한 차원을 반영. 맞습니다. 4번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은 측정하려는 변수의 구조적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맞습니다. 답은 2번. 109번 사회과학에서 척도를 구성하는 이유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척도를 구성하면 신뢰성을 높여준다. 맞죠? 신뢰성을 높여준다. 2번 변수에 대한 질적인 측정치를 제공한다. 우리가 척도는 어떻게 한다? 양적인 걸로 수치로 표현한 거죠. 양으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
틀리죠. 2번이. 3번 하나의 지표를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 맞죠?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준다. 맞습니다. 척도의 특징 중요하죠. 답은 2번. 110번 어떤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죠.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모두 고른 것은 척도의 사용 이유, 그죠? 기억 하나의 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개념들을 측정 유용하다. 맞죠? 측정의 신뢰도를 높여준다.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주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준다. 리을 척도에 의한 양적인 측정치는 통계적인 활용을 쉽게 맞죠? 다 맞죠? 좋은 우리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 여기 다 나와 있죠? 이거는 아마 필답형으로 나오면 괜찮은 문제죠. 필답형 문제로도 괜찮다.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를 적으시오. 답은 다 맞다. 4번. 111번 척도와 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수는 개별적인 속성들의 할당된 점수들을 합산하여 구한다. 맞죠? 우리가 지수는 뭐가 있습니까? 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개별적인 속성들을 할당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합산을 하여 구하는 거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다. 그죠? 답은 맞는 거죠. 1번. 2번 척도는 속성들 간에 존재하고 있는 강도 구조를 이용한다. 맞죠? 이게 뭐가 있는 거죠, 우리가? 특정 문항에 동의하면 그보다 더 강도가 낮은 문항에 당연히 동의할 것이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거트만이다. 거트만. 뒤에 나옵니다. 거트만 척도. 그래서 맞는 말. 3번 지수는 척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척도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틀리죠? 답은 3번 척도와 지수 모든 변수에 대한 서열 측정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 112번 같은 문제죠. 지수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수, 척도 모두 변수에 대한 서열 측정이다. 맞습니다. 척도 점수는 지수 점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한다. 맞죠? 훨씬 더 큽니다. 척도가 명서 등비. 3번 지수와 척도 모두 둘 이상의 자료 문항에 기초한 변수의 합성 측정이다. 맞습니다. 합성 측정이다. 지수는 동일한 변수 속성 가운데서 그 강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구별되는 응답 유형을 밝혀내는 건 뭐다? 척도라고 했습니다. 척도다. 지수 아니죠? 강도. 답은 4번. 113번 지수나 척도와 같이 합성 측정을 이용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합성 측정은 뭐 하는 이유가 4번 하나의 개념이 갖는 다양한 의미에서 포괄적인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은 4번. 114번 등간 척도를 이용한 측정 방법을 모두 고른 것은 등간 척도입니다. 기억 등급법 당연히 등간이죠. 맞죠? 니은 순위는 뭐다? 서열이다. 디귿 어의 차이 척도 등급 등간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리얼 스타펠 척도도 우리가 등간을 이용한다. 등간 척도 스타펠은 우리가 기본서 1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152.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귿, 리얼. 답은 3번.
115번 다음의 예와 같이 응답자에게 한 속성의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다른 속성의 보유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는 척도법은 뭐다? 가격 몇 점, 디자인 몇 점, 성능 몇 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각각 비율을 점수를 준다 해서 우리가 비율 분할법이다. 다음 3번 116번 서열 척도 이용한 측정 방법은 뭐다? 서열이다. 당연히 순위가 들어가는 거죠. 순위. 3번 117번 태도 척도에서 부정적인 극단에는 1점, 긍정적인 극단에는 5점을 부여한 후 전체 문항의 총점 또는 평균을 가지고 태도를 측정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다? 리커트입니다. 리커트. 1점에서 5점 나오면 리커트. 118번 평정 척도의 구성에 관한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평정 척도. 우리가 평정 척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 리커트 보통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어떤 자존중감 척도를 구성 질문을 했을 때 뭐 1번 나는 내 자신의 가치가 뭐 높다고 생각된다. 뭐 문항이 있겠죠. 2번 나는 내 자신의 뭐 긍정적이다. 뭐 긍정적이다. 문장이 있겠죠. 3번 또 나는 내 또래 다른 사람보다 인기가 많다. 문장이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평정초도로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또 뒤에 매우 그렇다. 이렇게 해서 평정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우리가 체크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옳은 설명입니다. 응답 범주들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상호 배타적이 됩니다. 니은 찬반의 응답 범주 수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맞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디귿 응답 범주들이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전혀 뭐 갑자기 응답 범주가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맞다. 리을 응답 범주의 수를 가능한 많도록 한다. 많도록 하면 안 된다. 최소 리커트나 평정 척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5점에서 7, 이 문항을 많이 쓴다. 그래서 틀린 말이죠. 많이 쓰면 안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3번. 19번 리커트 척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보다 총합평정이다. 평정. 총합평정이다. 4번. 120번 리커트 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없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죠. 가중치를 다르게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각 문항에 대한. 틀린 것은 1번 척도 검수에 대한 신뢰성 검토하기 위해 반분법을 이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조사에서 널리 사용된다 하면 사용하기 쉽고 리커트 특징 맞다. 4번 척도가 단일 차원을 측정하고 있는 것을 검토하기 위하여 인자 분석 사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리커트 계속 보고 계십니다. 리커트 121번 리커트 척도의 장점이 아닌 것은 1번 적은 문항으로 높은 타당도를 얻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이다. 이 특징입니다. 매우 경제적. 맞다. 한 항목에 대한 응답의 범위에 따라 측정의 정밀성을 확보. 맞습니다. 응답 범위에 따라 정밀성 확보. 3번 응답 카테고리가 명백하게 서열화되어 있어 응답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 맞죠?
서열하자 가로로 아까 보셨죠? 그렇게 돼 있어서 혼란을 주지 않는다. 4번 4번 항목의 우호성 또는 비우호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자를 활용하므로 객관적이다. 이거는 서스톤의 특징입니다. 서스톤 척도의 특징. 다음은 4번 122번 리코트 척도의 단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단점 엄격한 의미에서 등간 철도가 될 수 없다. 등간 철도가 없다. 맞죠? 리코트는 서열 각 문항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강도를 정확히 할 수 없다. 맞죠? 3번 척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맞습니다. 4번 문항 간의 내적 일과성을 확인할 수 당연히 있다. 이거 단점이 아닙니다. 다음은 4번.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용. (123번) 각 문항이 척도상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평가자들이 판단한 다음 조사자가 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문항들을 선정하여 척도를 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거보다 서스톤 나오죠. 서스톤 기본서 148조 기본서. 자, 우리가 서스톤 이제 서열인지 등간인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문항에서도 나오고 지문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다. 리커트, 커트만, 보가더스, 요 두 사람은 우리가 브라더스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면 편하죠. 리커트, 커트만, 보가더스는 뭐다? 서열입니다. 서열.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우리가 잘 나오죠. 서스톤은 뭐다? 서스톤 등간이다. 등간. 그래서 우리가 서등이라고 하죠. 서등.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 중간중간에 문제도 나오고 지문에도 나오니까 헷갈리지 않게 리커트 같다만 보가더스는 서열, 서스톤만 등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24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 구성 기법은 특정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수집한 여러가지 관련 진술에 대하여 평가자들이 판단을 내리도록 한 후 이를 토대로 각 진술에 점수를 부여 이렇게 얻어진 진술에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척도의 구성 항목을 포함시킨다. 이걸 보다 우리가 서스톤입니다. 서스톤. 그래서 이것도 내용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스톤. 125번 다음은 어떤 척도의 특징인가? 대체적으로 11점 척도. 그러면 딱 뭐다? 우리가 11점 나오면 서스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커트는 5점 7점이죠. 개발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시간과 많이 듭니다. 리커트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구성된 척도는 동일한 간격을 지닐 수 있다. 특징, 서스톤의 특징. 126번 일상적인 삶에 이야기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문항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척도를 만들려고 한다. 이 문항들을 모두 등간 척도로 구성되었다. 등간 척도로 구성. 벌써 딱 나와야죠. 등간 척도 서등. 전문가들로 하여금 각 문항들이 등급을 지워서 11개의 문항 나와야죠. 11개의 문항 키워드죠. 선택하여 점수 범위를 나타나게 했다. 이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척도는 우리가 서스톤. 127번 서스톤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서스톤 그래서 등간 딱 나와야 됩니다. 등간이다. 서스톤은 리커트 척도법이나 커트만 척도에 비해 서스톤 척도법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 맞죠? 단점을 가지고 있다. 리커트 척도법이나 커트만 척도는 구간 수준 측정이 가능하지만 서스톤 척도법은 서열 수준 측정만이 가능하다. 우리가 뭐라고 했죠? 서스톤 서열이 아니다. 등간이다. 그러면 서등만 알고 있어도 요문은 당연히 틀렸다는 게 걸러지는 겁니다. 3번 평가자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수의 평가자를 선정. 4번 문항의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 간의 이견이 큰 문항이 제외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128번 수천 척도는 척도의 수준으로 볼 때 어느 척도인가 맞죠? 또 나오죠? 계속 이런 물개 나온다. 우리가 써등이다. 써등, 써등, 등간. 1번. 129번 척도 구성 방법 중 인종, 사회 계급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측정합니다. 사회적 거리 측정. 우리가 이번엔 150페이지 기본서. 사회적 거리 측정은 이제 뭐다? 우리 형님이죠. 형님. 브라더스. 형제. 보가더스 척도입니다. 특징. 사회적 거리 측정하면 우리가 보가더스. 130번 보가더스 사회적 거리 척도의 특징으로 틀린 것입니다. 적용 범위가 넓고 예비조사 적합하다는 면이 있다. 맞습니다. 집단 상호 간의 거리를 측정하죠. 유용하다. 3번 신뢰성 측정에는 양분법이나 복수양식법 매우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틀리죠. 보통 재검사를 통해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죠. 4번 집단뿐만 아니라 개인 추상적인 가치에 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신뢰도 측정이다. 이거는 신뢰도. 131번 이번엔 거트만이죠. 거트만은 페이지 150페이지도 기본서 하단에 나옵니다. 하단에 5번 거트만. 하단에 거트만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누적 척도입니다. 거트만 하면 누적이다. 특징이죠. 맞다. 2번 단일 차원의 서로 이질적인 문항으로 구성되며 여러 개의 변수를 측정한다. 이건 우리가 뭐다? 보가더스입니다. 보가더스. 틀린 건 2번 재생 가능성을 통해 척도의 질을 판단. 재생 가능성. 그래서 재생 계수. 또 재생 계수가 또 나오죠. 재생 계수다. 재생 계수 나오면 거트만. 그래서 맞죠. 일단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구성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래서 2025년도에도 우리가 또 기출문제가 나왔습니다. 거트만의 재생 가능 계수. 시험에 또 나오죠. 재생 가능 계수 하면 거트만. 그래서 재생 계수가 1일 때 우리가 가능 계수가 우리가 1일 때 완벽한 척도로 구성하는 게 완벽하다. 근데 재생 계수가 우리가 0.9 이상이면 0.9만 이상이면 적절한 척도로 판단합니다. 적절한 척도로 판단한다. 재생 계수가. 그래서 우리 기출 보건 모의고사에 재생 계수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페이지 56쪽 151번. 이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잠깐 보면 재생계수 CR, 재생 가능계수 CR은 1 마이너스 문항수 곱하기 응답 자수 분의 오차의 총 점수.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보건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또 나오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재생 가능계수 페이지 56쪽 모의고사 얇게 나온 것도 따로 있습니다. 151번 56페이지 151번
13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합성이다, 누적 스케일링,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 다음에 서열성을 미리 부여한다. 극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다른 지표보다 근거한다. 이거 뭐죠? 우리가 이거를 겉만 누적하면 벌써 겉만 딱 나와야 됩니다. 누적. 답은 4번. 133번 척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질문 문항들이 단일 차원을 이루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 단일 차원, 이걸 우리가 또 겉만이라고 합니다. 겉만. 그래서 단일 차원이란 뭐다? 응답자가 강도 높은 문항에 강도가 높은 문항에, 자,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친밀도가 높다고 합니다. 친밀도가 높은 문항에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했는데 당연히 그보다 강도가 낮은 문항에 당연히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동의한 걸로 보는 거죠. 동의한다. 강도가 낮다는 말은 또 친밀도가 낮은, 강도 높은 문항에 당연히 동의를 했는데 강도가 낮은 문항이 당연히 동의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항이 나온다. 당연히 그걸 단일 차원을 이룬다. 검증할 수 있는 척도를 우리가 겉만이라고 합니다. 중요하죠. 겉만. 좀 이따 또 예로 문제가 나옵니다. 134번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리커트 등간 비율이다. 당연히 아니다. 서스턴 척도는 모든 문항에 동일한 척도값을 부여한다. 그렇지 않죠. 다 다르죠. 3번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적 거리는 이런 이거 뭐다? 보가더스죠. 보가더스. 4번 겉만 척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생계수가 0.9 이상이면 적절한 척도로 판단한다. 맞습니다. 재생계수 하면 겉만. 그리고 답은 4번. 135번부터는 이제 쉽습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척도는 대립적 형용사, 그럼 뭐다? 의미분화. 창의적이다, 비창의적이다, 세련됐다, 촌스럽다, 대비적. 의미분화. 137번 다음 척도에 관한 설명 뭐죠? 정직이다, 부정직, 반대저다. 의미분화. 밝다, 어둡다, 강하다, 약하다, 적극, 소극, 반대다. 그죠? 의미분화다. 139번 의미분화 척도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언어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는데 적당하지 않다. 응답자의 태도를 측정하는 데 적당합니다. 양적 판단법으로 다량 분석의 적용이 용이하도록 자료로 수식해주는 방법이다. 맞습니다. 다량 변속 분석의 다별량 분석 용이.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의미적 공간에 어떤 대상을 위치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인 가정. 맞습니다. 답은 1번. 140번 의미문화 척도 나오죠. 의미문화 척도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들은 너무 이제 쉬우니까 잘 안 나오죠. 금방 맞힐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2000 또 2025년도에도 출제가 됐다. 그렇죠? 2025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1번 어떠한 개념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맞죠? 하나의 개념을 주고 응답자들과 하여금 여러 가지 의미 차원에서 그 개념을 평가. 일반적인 형태는 척도의 양극단에 서로 상반되는 형용사 맞죠? 자료 분석 과정에서 다량 분석과 같은 통계적 처리 과정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용이하다. 4번이 틀린 말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거 또 나올 수 있으니까. 141번 어휘 차이 척도 이런 것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측정된 자료는 요인 분석 등과 같은 다변양 분석이 적용 맞다고 그랬죠 아까. 2번 측정 대상들을 직접 비교하는 형태인 비교 척도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비비교다. 비비교 척도 틀린 말이죠. 3번 마케팅 조사에서 기업이나 브랜드 광고에 대한 이미지, 태도 당연히 널리 이용되는 거 맞죠? 1년에 대립되는 양극의 형사로 구성된 척도를 이용하여 응답자의 감정, 태도 측정하는 데 이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우리가 그래서 비교 척도와 비교 척도는 뭐다? 우리가 대상 간 상대적 비교를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한다. 근데 비비교는 어휘 차이 척도 마냥 비비교 척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대상에 대한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상대적이 아닌 독립적 평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비비교 척도에 해당한다. 답은 2번. 142번 오수구대에 의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의미분화 척도의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죠. 그 전에 뭐 형용사 갖다 놓고 상반되는 거 그거는 잘 안 나오겠죠. 너무 쉬우니까. 또 중요하다. 2025년에도 출제가 됐다. 그래서 아닌 것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응답자의 평가 맞습니다. 평가 도구의 작성, 매개 변수 도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차원과 대극점의 용어 선정 맞습니다. 다음은 3번. 자, 이제 스타펠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어휘 차이 척도를 변형해서 우리가 만든 그런 표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척도입니다. 기본서 152쪽. 스타펠 척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타펠 척도 양수와 음수로 나눠서 이렇게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평가기준 제시하는 척도는 우리가 뭐다? 스타펠이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시오메터리 맞는 것은 우리가 또 페이지 이거 152쪽 나오죠. 8번에 소시오메터리 1번 사회적 거리 척도로 집단 간 거리 측정 특징이죠. 집단 간 거리 측정 2번 리더십 연구가 집단 내의 갈등, 응집에 관한 연구를 사용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3번 모레노 중심으로 발전한 인간과 친환경 관계의 측정 관한 방법이다. 소시오메트리 분석 방법에는 소시오메트리 행렬, 진위지수, 집단 확정 지수가 있다. 맞습니다. 답은 아닌 건 2번. 145번 소시오메트리 계속 나옵니다. 틀린 것은 델파이 조사 방법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델파이 조사 방법을 쓰지 않는다. 2번 네트워크 분석 관련이 있다.
사람들의 대인관계에 관한 조사 연구 방법이다. 주관적 경험을 통한 현상학적 접근, 집단 구조를 이해한다. 맞습니다. 146번 다음 중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 그 강도나 빈도를 측정하죠. 강도나 빈도를 측정. 집단 자체의 구조를 파악할 때 적합한 것은 우리가 뭐다? 소시오메트리. 없는데요? 아니죠. 여기 있죠. 당연히 사회성 측정법을 영어로 소시오메트리라고 합니다. 답은 2번. 답이 없어야 하면 곤란합니다. 147번 척도 제작 시 요인 분석의 활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련성 분석, 척도의 구성 요인 확인, 신뢰성 계수. 이거는 아니죠. 당일 차원에 대한 검증. 다음 3번. 이제 측정 나옵니다. 측정 154페이지 기본서 154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체계적 오차는 신뢰도다. 자, 체계적 오차는 신뢰도가 아니라 타당도다. 타당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치타다. 치타. 동물의 왕국, 속도가 빠른 동물 있죠. 치타. 그래서 체계적은 타당도다. 이렇게 외우시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측정 오차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체계적 오차는 자료 수집 방법이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지문이죠. 체계적 오차는 수집 방법이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측정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인 변화에 따라 측정 오차가 발생. 맞죠? 149번 측정 시 발생하는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신뢰도는 체계적 오차에 관련된 개념이다. 거짓말이죠. 치타인데 타당도다. 치타. 답은 1번 바로 나오죠. 비체계적 오차는 오차의 값이 다양하게 분산되며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비체계적 우리가 또 뭐라 그러죠? 같은 말로 무작위입니다. 무작위. 비체계적 무작위 오차. 3번 체계적 오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차가 일정하거나 치우쳐 있는 겁니다.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대상, 측정 과정이나 측정 수단, 측정자 등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가 비체계적 오차다. 이 특징들 계속 나오죠. 다음 1번 측정 오차의 종류 중 측정 상황, 측정 과정, 측정 대상 등에서 우연적이죠. 가변적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무작위, 비체계적 오차다. 그럼 비체계적 오차는 뭐와 관련 있는 거죠? 신뢰도. 우리가 신비하다, 치타는 신비하다.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치타는 신비하다. 답은 4번. 151번 다음 중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는 측정 과정입니다. 과정이 뭐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비체계적 오류다, 무작위 오류다. 무작위 오류는 뭐랑 관계 있다? 신뢰도. 계속합니다. 신뢰도, 신비. 152번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체계적 오차의 값은 상호 상쇄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상호 상쇄되는 것은 뭐다? 비체계적입니다. 비체계적. 2번 신뢰성은 체계적 오차. 거짓말이다. 치타다. 타당성은 비체계적 오차와 관련됐다. 당연히 아니죠. 체계적이죠. 치타. 그럼 남는 건 4번 비체계적 오차는 인위적이지 않아 오차를 다양하게 분산. 맞죠? 답은 4번. 153번 측정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편향에 의해 체계적 오류가 발생.
맞죠? 편향은 우리가 체계적 오차다. 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 거짓말이다. 무작위 오류가 비체계적이죠. 신뢰도 신비. 3번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차를 줄일 수 없다. 줄일 수 있다. 측정자, 측정 대상자 등의 일관성이 없어 생긴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다. 답은 1번. 154번 측정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또 틀린 것은 계속 나오죠. 지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틀리면 안 되죠. 체계적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 작용하는 편향 맞습니다. 2번 비체계적 오차는 상호상세 맞죠? 계속 나왔죠. 지문에 상호상세 비체계적 오차는 측정 대상, 측정 과정, 측정 수단 일관성이 없어 영향을 미침으로 발생 맞죠? 비체계적 오차, 무작위 오차. 4번 측정 오차의 신뢰성 및 타당성 관련되었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은 정도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이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개념이 아닌 정도의 개념이다. 존재의 개념이 아닌 정도의 개념이다. 답은 4번. 155번 측정 오차가 체계적인 패턴이죠. 체계적인 패턴 띄게 된다면 측정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죠. 체계적이다. 치타다. 그죠? 타당도. 156번 측정 오차 발생 원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통계 분석 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이미 숙지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통계 분석 기법은 발생 원인은 아니고 그러면 측정 시점의 환경 맞죠? 자체 측정 방법 자체 시점에 따른 측정 대상자의 변화 맞죠? 1번. 150번 사회조사에서 발생하는 측정 오차의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사의 목적과는 우리가 측정 오차 원인과는 상관이 없다. 대상자의 상태 변화, 환경적인 변화 맞죠? 4번 1번. 158번 측정 대상들의 편견이죠. 편견에 의해 발생하는 측정 거리가 먼 것은 고정 반응 편견 맞죠? 문화적 차이 편견, 사회적 적절성 편견. 근데 우리가 무작위 오류는 아니다. 비체계적은 아니다. 답은 4번. 159번 측정 오차 중 체계적 오차 관련된 것은 체계적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계속 편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편향,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을 우리가 체계적 오차라고 합니다. 답은 4번. 160번 성인에 대한 우울증 검사 도구를 청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할 때 가장 우려되는 측정 오류는 뭐죠? 성인에게 할 거를 청소년들에게 한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문제다? 문화적 차이. 그래서 이거는 3번 문화적 차이다. 161번 타당도 나옵니다. 타당도. 틀린 것은 측정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은 일관성 있게 일관성 보다 이거는 우리가 신뢰도다. 답은 1번이죠. 틀린 것은 실제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측정하였는가 맞고 정확히 측정하고자 개념을 얼마나 잘 반영 당연히 맞죠. 답은 1번. 타당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측정 맞죠. 같은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이다. 당연히 반복하니까 뭐죠? 이건 신뢰도죠. 신뢰도. 2번 여러가지 조작적 정의를 이용해 측정 그 다음에 상관관계 조사하여 타당도 평가. 외적 타당도랑 연구 결과를 어떻게 한다? 외적은 뭐다? 일반화.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2번. 163번 측정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당성입니다. 타당성.
동일한 대상의 속성을 반복적으로 또 나왔죠. 반복적으로 측정한다 뭐다? 그냥 바로 가도 신뢰도 나와있죠. 신뢰도 다 틀린 거 뿅 나오죠. 내용, 기용, 개념, 내기계, 타당도에서 우리가 내기계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내기계, 타당도 내기계, 기준은 동시, 예측, 그 다음에 개념의 수변이다, 수변이, 내용, 기준, 우리가 손 들고 기준 하죠. 동시, 예측, 개념을 우리가 같은 말로 구성타당도다, 구성타당도, 수변이가 있다, 수렴, 변별, 이해, 요거 뼈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측정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일은 신뢰성을 검증하는 거다. 어렵다. 그죠? 당연히 어렵죠. 타당성이. 4번 측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하여 적절한 조작적 정의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164번 다음에 나타나는 측정상의 문제점 뭐죠? 아동 100명의 몸무게를 실제 몸무게보다 항상 어떻게 되죠? 항상 3kg가 더 나온대. 일관하죠?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일관성은 있다. 그래도 일관성은 있다. 항상 더 나오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뭐죠? 일관성은 있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타당성이 없다. 1번. 165번 토익 점수와 실제 영어 회화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토익 점수가 높다고 해서 영어 회화를 잘한다는 가설에 대한 통계적 유성은 없었다고 가정하면 토익 점수라는 측정 도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 2번. 166번 다음 사례에서 발생하는 측정상의 문제는 경제 발전을 평가하기 위한 식생활 개선의 주목 이를 위해 미국, 일본, 인도, 한국 4개국을 대상으로 소고기 소비량을 측정하여 경제 개발 정도를 비교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한 거죠? 이 4개국만 한 거죠. 미국, 일본, 인도, 한국만 대상으로 측정을 했기 때문에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답은 2번. 167번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정확한 속성값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포함하나 있는가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타당도를 뭐라고 그런다? 중요하죠? 내용 타당도다. 내용 타당도 개념이죠. 내기계 항상 머릿속에 딱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동시, 예측, 수변이, 이해, 변별, 수렴. 168번 측정도의 타당도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타당도 평가죠. 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다른 측정치와 상관관계를 추정한다. 맞죠? 2번 크롬바 알파를 산출하여 문항 상호 간의 일관성을 측정한다. 우리가 이건 뭐죠? 신뢰도 측정이다. 신뢰도. 크롬바 알파는 신뢰도, 내적 일관성.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거죠. 내적 일관성. 신뢰도다. 내용 타당도는 점수 또는 척도가 일반화하려고 하는 개념을 어느 정도 잘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반영하는 것도 내용 타당도 특징이죠. 내용 타당도. 개념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지 내기계 개념 구성 타당도죠. 구성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 실제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를 그죠? 답은 2번. 다음 가를 공통적으로 알맞은 것은 뭐뭇은 측정 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나 개념 나왔죠? 우리가 속성이나 개념 나오면 뭐다? 내용이다. 대표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을 가진
많은 속성 중 일부를 대표성 있게 포함한다면 그 측정 도구는 뭐가 높다? 내용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70번 내용 타당도의 의미로 맞는 것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아니죠. 측정 목적에 기초하여 측정 항목들의 적합성을 결정한다. 내기계 내. 답은 2번. 171번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출제를 위해 대학 교수들이 출제를 했죠. 현직 교등학교 교사들이 검토 부적절한 문제를 제외했다죠. 주요 부적절한 문제를 제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높이기 위한 겁니까? 당연히 내용 타당성이다. 우리가 전문가 나오면 또 뭐다? 내용 타당도, 전문가, 현직 교사, 대학교들이 출제, 전문가죠. 전문가 나오면 또 내용이다. 172번 내용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 타당도는 비계량적인 타당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다. 2번 특정 대상의 모든 속성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3번 조사자의 주관적 해석과 판단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맞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내용 타당도. 핵심적인 특징은 이거죠. 논리적 분석과 판단에 의존하는 거죠. 전문가의. 답은 3번. 173번 측정 도구의 내용 타당도를 평가하기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련부나 전문가 맞죠? 측정 대상과 관련된 이론들을 판단 기준으로 사용한다. 패널, 토의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타당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 맞죠? 전문가. 측정 도구를 반복하여 측정하고 그 관계를 본다. 이거는 뭐다? 재검사죠. 재검사법이다. 신뢰도 측정이다. 틀리죠. 174번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을 평가, 속성을 측정해 줄 것으로 알려진 기준과 측정 도구의 측정 결과인 점수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타당도를 우리가 기준 내기, 그래서 기준 타당도다. 우리가 기준에는 뭐가 있다? 동시예측. 답은 2번.